우리가 보통 심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대체로 좀 비슷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붉은색 하트 모양이나 뭐 뜨거운 열정, 누군가를 향한 사랑, 혹은 막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 같은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낭만적이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딥다이브 시간에서 파헤쳐볼 자료는 이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심장의 이미지를 그야말로 산산조각냅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 서 계시거나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다가올 회의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같은 뻔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신체 기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고 어쩌면 약간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철학적 관점을 하나 제시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해 볼 텍스트는 바로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295호 절제와 책임으로 지키는 생명의 근육 심장, 건강의 보수적 가찰인데요. 제목부터 벌써 묵직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진짜 제목이 길고 묵직하네요. 보통 우리가 심장 건강을 다루는 글이라고 하면 뭐 최신 의학 저널의 연구 결과나 건강 잡지에 나오는 식단 팁 같은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 특이하게도 심장 건강을 효라던가 보수적 가치 같은 매우 전통적이고 철학적인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참 재미있는 게 그 건강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을 꽤 강렬한 이념적이고 전통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명확히 해둘 것이 하나 있죠. 네,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저희가 이 글에 담긴 특정한 정치적 스탠스나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하거나 뭐 반대로 비판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건강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 자체가 주는 지적 자극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객관적으로 가감없이 한번 해부해 보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소 이런 보수적인 관점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이 논리 전개를 따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다양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언제나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법이니까요. 저희는 그저 이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를 짚어드리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미션을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대체 왜 내 심장 건강을 챙기는 일이 단순히 나의 수명 연장을 넘어서 가족과 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덕적 책임으로까지 연결되는가? 이 도발적인 질문의 해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심장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산산조각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칼럼 시작부터가 아주 직설적이죠. 작가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심장을 막 열정이나 사랑의 상징으로 소비했을지 몰라도 삶이 황혼기에 접어들고 노년이 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뀐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 네, 노년의 심장은 오직 정직한 박동 하나로 스스로의 생존을 증명해내야 하는 가장 엄중한 책임의 현장이 된다는 거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다하시 스테인키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제목이 심장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인용이죠. 그 대목 정말 강렬했어요. 스테인키는 심장이 무슨 시나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말랑말랑한 무언가가 아니라 오롯이 피와 전기로만 움직이는 아주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실체임을 강조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슴에 손을 딱 얹었을 때 느껴지는 박동을 내 감정의 변화로 해석하기 좋아하지만 현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노동하고 있는 거친 근육일 뿐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칼럼 후반부에 묘사된 해부실의 시각적 디테일을 보면 이 물리적 실체라는 말이 얼마나 생생한지 알 수 있는데요. 해부실 테이블 위에서 목격된 인간의 실제 심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상자처럼 매끈하고 예쁜 하트 모양이 절대 아닙니다. 초콜릿 상자가 아니다. 네, 그저 성인의 주먹만한 크기의 묵직하고 투박한 근육 덩어리일 뿐이죠. 그런데 이 작고 투박한 고기 덩어리가 평생 동안 품어내는 혈액의 양이 무려 수영장을 가득 채울 정도라는 사실을 원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양의 피라니,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압도적이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그 투박한 1차원적인 펌프가
평생 동안 수영장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단 1초의 휴식도 없이 피를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단 1초도 쉬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 심장이라는 기관 자체가 경이롭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유한하고 소모적인 기계 부품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유한한 기계적 실체임을 온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현실적인 감각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기서 작가가 의학의 현실을 빌려서 던지는 위트 있는 농담 하나가 아주 절묘합니다. 아, 그 마음을 열어라는 농담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명상 앱이나 감성 에세이 같은 걸 보면 마음을 여세요, open your heart 이런 말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음을 열고 세상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물리적인 가슴, 즉 심장이 열려있다, 오픈하트 상태라는 건 전혀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의학적으로 심장이 열려 있다는 건 곧 수술대 위라는 뜻이고 생명의 종언이 가까워졌거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치명적인 현실을 뜻합니다. 낭만과는 거리가 멀죠. 작가는 이 서늘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심장을 대할 때 감상적인 태도를 버리고 철저하게 차가운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묵묵해 다친 채로 펌프질을 해야만 유지되는 것이 생명이라는 진실을 짚어주는 거죠. 아, 묵묵해 다친 채로 펌프질을 해야 한다. 이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펌프라는 사실을 짚고 나면 이제 글의 핵심인 철학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기계를 관리하는 주체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작가는 건강관리, 특히 이 중요한 심장을 관리하는 일이 이제 내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다 하는 개인적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가족과 사회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자 보수적 가치의 실천이라고 주장을 하죠. 네, 굉장히 강경한 어조죠. 솔직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입장에선 약간 좀 숨이 막히는 관점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데 이게 가문과 질서를 지키는 도덕적 의무라니. 작가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통적인 동양의 가치관, 특히 효의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신체는 온전히 나 혼자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서 온 거다.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옛말처럼 물려받은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병들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의 첫걸음이라는 논리입니다.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다소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요. 요즘 세대에게는 확실히 좀 낯선 감각이긴 하죠.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곧 한 개인을 넘어서 그가 속한 가족과 가문의 안정, 더 나아가 사회의 기초 질서를 지키는 굳건한 근간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건 단순히 내 자유가 아니라 나에게 투자된 가족의 자산을 탕진하는 행위로 본다는 거군요. 작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명의 근본 동력원인 심장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폭음, 과식, 운동 부족 같은 이런 방종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그저 자기관리 실패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가는 그것을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중증 심장질환이 발생했을 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환자 본인의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 그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정서적인 충격과 무너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게다가 장기적인 간병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와 경제적 타격은 한 가정을 정말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내 몸 내가 망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건 그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 앞에서는 철저히 이기적인 변명일 뿐이라는 작가의 지적이 참 뼈아프고 날카롭습니다. 네,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지적이죠. 개인의 방종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걸 막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자의 도덕적 의무라는 주장이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오네요. 이 방종과 무책임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원문은 아주 충격적인 통계를 들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인가요? 오히려 현대사회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 속에 감춰진 절제의 결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하죠. 절제의 결핍이라. 지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확 와닿는 말이긴 합니다.
배달앱 버튼 하나면 고칼로리 음식이 집 앞까지 바로 오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다가 퇴근하면 소파에 눕기 바쁘잖아요. 다들 그렇게 지내시죠? 과거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이 압도적인 편안함과 풍요가 오히려 우리 몸의 엔진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진화론적으로 우리 몸은 이런 과도한 풍요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작가는 이러한 현대인의 방심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섬뜩한 질환의 예를 하나 듭니다. 바로 위도우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진 심장 질환이죠. 이름부터가 너무 무서워요. 위도우 메이커. 직역하면 과부 제족이라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질환이길래 의학계에서 이런 살벌한 언어를 쓰는 건가요? 위도우메이커는 심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배관, 즉 좌전하행 관상동맥이 갑자기 꽉 막히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심근경색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배관이 막힌다? 네, 평소에는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흉통 정도로 그냥 지나치다가 어느 순간 소리 없이 다가와서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무자비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고 과부가 되게 만든다는 끔찍한 이름이 붙은 겁니다. 정말 소리 없는 암살자네요. 작가가 굳이 이 위도우 메이커를 언급한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대의학을 맹신하고 건강을 막 과신해도 핏줄 하나가 막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생물학적 한계 앞에 평소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강하게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내가 내 몸을 100%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타가 제시하는 해결책의 프레임이 아주 독특하고 인상 깊습니다. 과도한 당분이나 포화지방 섭취를 멀리하고 채소와 올리브 오일 위주의 지중해식 식등을 챙기며 규칙적으로 땀을 흘리라고 권고하는데요. 사실 그 행동 자체는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과 다를 바가 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것을 단순한 다이어트나 스트레스 받는 구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생명을 향한 숭고한 절제라고 명명하죠. 숭고한 절제. 이 표현 하나로 관점이 확 바뀌는 기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오늘 점심에 달콤한 도넛이나 기름진 햄버거 대신에 신선한 샐러드를 선택하고 퇴근 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러닝머신에 올랐다면 그건 단순히 뱃살을 빼기 위한 고역이 아닌 거죠. 네,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도우메이커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아주 숭고한 도덕적 실천이라는 겁니다. 체중 감량이 순식간에 철학적인 사명으로 격상되네요. 평범하고 귀찮은 일상의 습관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는 훌륭한 수사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이 글의 작가는 이토록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꽤 엄격하죠. 그렇다면 노년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신체 쇠락 역시 이 또한 자연의 섭리요, 하늘의 뜻이니 순순히 받아들여라 하는 식의 운명론을 펼치지 않을까요? 저도 글의 맥락상 왠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거든요. 옛날 선비들처럼 막 몸에 칼을 대는 걸 거부하거나 자연 치유를 엄청 강조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작가는 그런 운명론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맞습니다. 이브리 보레줄은 진정한 보수주의적 태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가는 진정한 보수주의란 주어진 가혹한 운명이나 노화라는 무질서 앞에 무기력하게 두 손을 놓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무기력한 수용이 아니다. 네, 오히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내 몸과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지성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질서를 유지한다는 말이 참 좋네요. 무너지려는 성벽을 끊임없이 보슈하고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해서 어차피 젖을 운명이야 하며 처량하게 비를 맞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산을 펴고 방수 코트를 입어서 내 몸의 체온, 즉 질서를 방어하는 것. 그게 이 글이 말하는 보수주의라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민간요법이나 자연치유에 기대는 것을 철저히 배척합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의학의 수용을 강조하죠.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정밀 검진을 받아서 심장 혈관의 석회화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석회화 상태라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 오래된 수도관 내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여서 배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칼슘이나 지방 찌꺼기가 쌓여서 굳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심해지면 앞서 말한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위도우 메이커 같은 무서운 상황으로요? 네. 작가는 이런 물리적인 상태를 최첨단 의료기기로 정확히 파악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인 접근이네요.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스타틴 같은 약물의 복용을 아주 권장하죠. 스타틴은 수도관에 낀 기름때를 더 이상 쌓이지 않게 관리해주는 일종의 훌륭한 세정제 역할을 하는데요. 현대의학에서 이미 그 효능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과학적 처방입니다. 보수적이라고 해서 현대의학을 배척하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작가는 보수적인 철학을 가졌다고 해서 과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증된 근대의학의 튼튼한 체계 안에서 자신의 유한한 생명을 가장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성적인 어른의 태도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들을수록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촘촘한 논리의 끝에서 작가는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걸까요? 칼럼의 후반부로 가면서 문장의 무게감이 확 달라지는데요. 심장이 멈추는 것은 한 인간의 우주가 소멸하는 삭광이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압도적이면서도 시적인 표현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주먹만한 투박한 근육덩어리가 펌프질을 멈추는 순간 단순히 기계가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쵸.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기억,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 세상을 바라보던 철학, 그 모든 고유한 우주가 한순간에 암흑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시니어 세대에게 심장 건강은 단순한 수명 연장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반영이자 노년의 품격을 스스로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식탐을 이겨낸 절제된 식단, 매일 땀 흘리는 규칙적인 활동, 꼼꼼하게 챙기는 과학적 검진.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인격을 만드는 거죠? 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심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단순히 신체 검사 등급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능을 통제할 줄 아는 품이 있는 어른이란 뜻이겠죠. 맞습니다. 튼튼한 심장은 우리 세대가 평생을 바쳐 획득한 삶의 지혜와 가치들을 다음 세대에게 무사히 전수해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원문의 맺은 말처럼 건강한 심장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웃고 대화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확보해줍니다. 결국 시간이라는 자산이네요. 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오직 내가 절제하고 땀 흘린 만큼만 정직하게 박동하며 보답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자산인 셈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텍스트의 논리, 솔직히 현대사회의 욜로나 개인주의 트렌드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꽤나 엄격하고 무거운 시각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이 철학에 100% 동의하시든 아니면 약간 시대착오적인 부담감이라고 느끼시든 그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죠. 하지만 적어도 이 관점 하나만큼은 우리의 나른한 일상에 기분 좋은 긴장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헬스장으로 향하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그저 귀찮은 개인의 숙제가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숭고한 도덕적 책임으로 바라보는 것. 생각의 각도를 살짝 비트는 거네요. 네, 이렇게 관점을 비트는 순간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완전히 다른 무게감과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육체적인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질병의 막대한 비용과 슬픔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는 의무이자 보수적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적 책임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뇌, 즉 정신적, 인지적 건강에 대해서는 이 잣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아, 노년기에 필연적으로 걱정하게 되는 치매 예방이나 인지기능 저하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육체의 질환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남겨진 가족들에게 뼈아픈 상실감과 감당하기 힘든 돌봄의 무게를 지우는 것이 바로 정신과 기억의 상실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렇다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우울증을 경계하는 이 정신건강관리 행위 역시 단순히 맑은 정신으로 살고 싶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남겨두어야 할까요? 와, 뇌 건강 역시 육체의 심장 관리와 완전히 동일하게 가족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노년층이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엄격한 도덕적 의무로 규정해야 마땅한 것인가?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보통 거울에 비치는 육체의 주름이나 건강검진 수치로 드러나는 심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뇌기능이나 정신의 노화에 대해서는 과연 숭고한 절제와 책임감을 쥐고 살아가는지 뼈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든 정신이든 나라는 존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촘촘히 맺고 있는 관계망 속에서 어떤 책임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관계망 속의 책임이군요. 또도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펌프질하고 있는 그 투박하고 묵직한 심장 소리가 이제는 그저 생물학적인 메트로놈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숭고하고 든든한 책임감의 북소리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던진 이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관점들을 식탁위에 메뉴를 고를 때나 운동화 끈을 묶을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번에도 평범한 일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줄 묵직하고 놀라운 통찰을 담은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뛰고 있는 여러분의 정직한 심장박동과 함께 힘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